안녕하세요. 현학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현장관리비입니다. 50회차 하고 51회차 계속해서 공사비에 대한 이야기를 될 수 있으면 좀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제작을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50회차하고 51회차는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아이패드에 글씨를 써가면서 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좀 녹화를 해놓고 이렇게 좀 쳐다보니까 그 아이패드가 좀 미끌미끌해요. 그렇지 않아도 개판인 그 글씨가 더 개판으로 써지고 어떤 글자는 뭐 알아보기 힘든 뭐 악필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 좀 방식을 좀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하시고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뭐 다른 유튜브를 보시면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제가 뭐 아주 고도의 영상을 촬영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 건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유튜브를 찍고 정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는 뭐 제가 못 받아들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의견 주시면 가급적 제 실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고쳐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현장관리비 이거 어떤 거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회차에 이제 공사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반복하면 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직접 공사비하고 간접 공사비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 공사비에 이익을 더하면 입찰 금액 또는 계약 금액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간접 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다시 현장 관리비하고 본지사 관리비로 나눠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간접 공사비라고 하는 이 공사비 부분을 계약적으로는 우리가 오버헤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쓴다. 그래서 현장 관리비는 현장에서 발생하니까 이제 온사이트 오버헤드라고 그러고, 본사지사 관리비는 현장 밖에서 발생하니까 업사이트 오버헤드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세한 내용은 50회차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뭐냐, 어떻게 구성되는 거냐. 현장관리비는 이것도 뭐 원가니까요. 원가는 결국 공사 자원, 인건비, 자재비, 장비비로 구성이 될 거다. 거기에 이제 경비를 더하면 현장관리비가 산출이 된다. 그러면 현장관리비에 포함되는 인건비, 자재비, 장비비는 어떤 것들이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직원 인건비, 간접인력 인건비. 이 직원 인건비는요, 공사과 직원이건 공무과 직원이건 어떠한 작업을 관리를 하건 그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현장 관리비, 직접 공사비에 투입이 안 된다는 거죠. 현장 관리비, 간접 공사비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간접 인력은 뭐 이건 뭐 당연히 현장 관리비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설공사. 이 가설공사라고 하는 것이 계약적으로 직접 공사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계약마다 다 틀린데, 이런 경우에는 계약적으로는 직접 공사비와 똑같이 취급을 하고, 그런 가설공사에 투입되는 인건비는 직접 공사와 같이 취급된다. 그러니까 모든 가설공사가 전부 현장관리비, 온사이트 오버헤드로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재비 같은 경우는 가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비,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설공사가 계약적으로 직접 공사로 취급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달리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장비비는 이제 공통장비비. 이건 뭐냐면
직접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장비비가 아니고 이 공사, 저 공사 현장 전체를 위해서 투입되는 그런 공용 장비, 뭐 이렇게 공통 장비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 아까 마찬가지로 가설공사에 투입되는 장비비도 그 현장 관리비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경비, 이렇게 해서 현장 관리비가 구성된다. 자, 그러면 그 간접 인건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를 말씀 좀 드리면, 뭐 말씀드린 대로 직원은 전부 간접 인건비로 취급되고요. 작업반장, 슈퍼바이저 또는 포맨, 이렇게 표현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로 직접 공사에 투입돼서 감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간접인건비에 포함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는 이건 사실은 계약마다 국가마다 다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계약적 또는 그 관행적 분류 기준을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실 근무자는 뭐 예를 들면 사무보조원, 제도사, 청소원 뭐 등등. 그래서 사무실 근무자는 전부 다 이제 간접인건비고, 그 다음에 가설공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설공사 관리자들 중에서 캠프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캠프를 위해서 일하는 목수, 청소원, 경비, 뭐 요리사 등은 전부 간접인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통장비 운전원, 물차 중에서 직접 공사에 투입되는 물차가 아니고 식수용 물차다. 그다음에 유리차 같은 경우, 유리차는 직접 공사에 투입되는 장비에 유리를 넣는다 하더라도 직접 공사 전체에 다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떤 특정한 그 직접 공사에 할당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도 간접 장비로 판단해 주고요. 운반용 트럭 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적으로 직접 공사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가설공사에 투입된 인력들, 이런 인력들도 전부 간접 인건비로 취급합니다. 근데 간접 자재비는 어떤 것들이냐? 가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가 대상이 되겠네요. 이 가설공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사잖아요, 작업.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또 공사 자원이 들어가야죠. 사람, 장비, 자재. 그래서 이 가설공사에 투입되는 아까 인력, 그다음 가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비,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공사비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장비도 있겠죠. 간접 장비들. 영어적인 표현은 뭐 indirect equipment, overhead equipment, common equipment, general purpose equipment, 이런 식으로 좀 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간접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이제 식수용 물차, 유리차, 운반장,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 지게차, 포크리프트. 이 포크리프트도 어떤 경우에는 직접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한 지게차는 뭐 창고에서 자재들을 뭐 쌓고 옮기고 하는 것들, 이런 경우를 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직접 공사에 투입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 트레일러, 이것도 장비를 움직여 가는 거죠. 네, 경차량, 그다음에 이제 크레인, 그다음에 각종 생산 설비, 예를 들면 콘크리트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설비, 아스팔트를 만들어내는 설비, 골재를 분류하고 골재를 섞는 그런 설비들. 이 크레인이나 이 각종 생산 설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공사에 투입되는 장비로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인이나 이제 각종 생산 설비 같은 경우는 한번 설치가 되면 직접 공사와 무관하게 이게 해체될 때까지는 현장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생산 설비가 다수였던 그런 품목들을 생산해낸다고 하게 되면 그걸 이제 또 대상 직접 공사가 여러 개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특정한 직접 공사에 할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리고 한번 설치되면 해체될 때까지 비용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뭐 노는 날
뭐 휴일, 뭐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이런 날에도 이 생산 설비 운영 비용이라든지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 직접 공사에 할당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간접 공사비로 취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비는 이거는 뭐 회계 원가 자료를 보시면 그 항목들 알 수가 있는데요. 꼭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회계장부에서 나누는 그런 항목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력비, 수도광열비, 포장 또는 운반비, 그다음 감가상각비, 이건 장비비이나 또는 설비비 또는 어떤 고정 자산으로 취급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재나 장비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회계상으로는 이제 감가상각비를 경비에 포함시키지만 계약 목적을 위해서는 이 장비비는 이제 별도로 떼서 관리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올바른 계약 관리 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선비, 수목품비, 세금과 공과, 임대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수료, 도선세비, 교육훈련비, 광고전전비, 보상비, 잡비 뭐 이런 항목들이 경비를 구성하는 그런 항목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비들이 전부 간접공사비, 현장관리비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장관리비에 대한 항목들 저렇게 이제 말씀드린 것은 현장관리비를 관리할 때 좀 유형별, 특성별로 좀 구분해서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이제 현장관리비가 크게 보면 일회성 현장관리비가 있고 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현장관리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착공식 또는 준공식 비용은 착공할 때, 준공할 때 한 번 발생하잖아요. 그 다음에 모빌, 디모빌 비용도 한 번씩 발생하죠. 가설 설비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비용, 이것도 한 번 발생하잖아요. 물론 그 가설 설비 같은 경우에는 그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이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으로 또 취급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부임 비용, 귀임 비용은 뭐 부임할 때 한 번, 귀임할 때 한 번. 그래서 이렇게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비용, 시간이 가면 발생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접인건비, 우리 직원들은 직접 공사를 하나하나 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인건비는 시간과 비례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영어로는 시간에 비례한다 그래서 time related cost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설 설비들의 유지 관리 비용, 휴가 항공료, 휴가 같은 경우도 이게 뭐 4개월 한 번, 6개월 한 번 정기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이 가면 발생하는 비용이다. 주기가 좀 다르죠. 뭐 4개월마다 발생하는 거냐, 6개월마다 발생하느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시간과 연관된 시간과 함수 관계를 갖는 그런 비용이다. 그 다음에 이행보증이나 선수금 보증이나 이런 것들, 이거는 보증기간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보험료도 마찬가지죠. 공사기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통신비 이런 것들이 바로 time related cost다.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골자는 그 원가는 비용의 특성에 따라서 구분돼서 관리되어야 된다. 이거는 항목별로도 구분되어야 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회성 비용이냐 또는 시간과 함수 관계를 갖는 비용이냐에 따라서 달리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관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사기간이 연장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연장된 기간에 해당되는 비용은 그 기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함수 관계를 갖는 그런 항목들만이 적용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뭐 클레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러한 계약의 어떤 변화된 것에 따라서
얼마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받아낼 수 있는지 계약적으로 그런 것들을 판단한다 그러면 당연히 원가 관리가 그런 특성에 따라서 구분되고 구분된 항목별로 관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